안녕하세요. 현일고등학교 친구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이제 보게 되었죠. 그 시험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만 해주면 점수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선생님이 패들렛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번 문제부터 첫 번째는 문제와 함께요. 쭉 그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에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EBS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BS나 또는 기출된 문제들, 유사 문제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 정리를 해 주었지만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요. 선생님의 이런 방식과 좀 비슷하게 어, 문제와 함께 그 문제가 출제된 개념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출제된 과거의 기출문제나 또는 EBS 문제가 없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준다면요. 이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쭉 이제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아주 급상승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거는 선생님이 링크를 유튜브 채널에 같이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세계지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문제는 자세하게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굉장히 많이 이제 EBS에서도 보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R 이드리시입니다. 그쵸? R 이드리시 지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O 지도입니다. 자, 먼저 이 단원이 어디에 해당하는 단원인지 여러분들 꼭 EBS나 또는 교과서에서 해당 단원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될 시험은 실제로는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학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지도의 위쪽이 어느 쪽인지, 그 다음에 어느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지, 세계관은 무엇인지, 또는 이거 외에도 뭐 아프리카는 아메리카는 표현되어 있는지, 뭐 지구를 구체로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여러분들 이번에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마 이게 수능에 나왔다면 정답률이 낮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답률이 낮았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뒤로 넘어갔네요. 어, 아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백지도, 이 백지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계의 여러 지역들의 나라들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 학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옆에 있는 GIS 요 중첩 분석법 관련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도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A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쵸? 이집트, B와 C, 이거 아주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B가 바로 남수단입니다. 남수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역이 수단이에요. 그리고 C는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자, 그리고요, D는 탄자니아라는 곳입니다. 탄자니아고요. 탄자니아 위에 요 에티오피아와 사이에 있는 요 나라가
케냐예요. 자, 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전부 다 우리 세렝게티, 특히 케냐와 탄자니아는 세렝게티로 되게 유명하죠.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사바나 기후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는 섬인데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자, 그래서 이 지역만 알고 있었다면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EBS 우리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계지리 진도도 많이 안 나갔지만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EBS나 교과서를 단원을 찾아가면서 그냥 스킵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서 읽어보고 정리하시는 거. 그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몬순아시아. 몬순아시아의 산업구조와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자, 몬순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 몬순아시아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도 같이 나오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이 나옵니다. 오세아니아라고 하죠. 합쳐서 요 지역들도 같이 나오는데 오스트레일리아나 중국 요 나라들의 각각의 특징적인 산업 구조가 당연히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광학의료기계 이런 것들이 우리 광학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것들 대부분 일제죠. 캐논, 소니 뭐 이런 것들 그쵸? 여기 바로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장비라든지 기계류, 가구, 건축자재, 플라스틱 이 다의 일본과 유사한 것 같지만요. 우리 플라스틱이라든지 가구 같은지 어떤 이런 특히 가구 같은 건축자재 같은 경공업 제품들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 다음에 광물이나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 육류, 우리 호주산 쇠고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산업구조로 연결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아주 특징적인 나라들 세 나라가 대표되어 나오기 때문에요. 비슷비슷한 나라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는데요. 4번은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온대 기후예요. 그 온대 기후 중에서도 지금 프랑스 북부 파리 비가 자주 내리는 그 지역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중충한 하늘 대표적인 게 구름이 많이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 바로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방식이 혼합 농업 방식이에요. 이 혼합 농업이 바로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죠.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우리 이때는 혼합 농업이 아니라요, 수목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건 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풀에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요, 나무에서 얻어요. 대표적인 게 포도나 올리브가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요 두 개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후 단원을 하면서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우리 기후 문제 4번과 함께 연결되는 다른 기후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열대 기후 지역이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열대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요. 자,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연중 강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같이 이제 열대 기후 중에서 사바나 기후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사바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 기후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 기후.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적도가 있죠. 적도에 걸리는 요 지역이 아마 열대우림일 거예요. 자, 열대우림은요, 연중 고르게 강수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 되겠죠. 이거 그래프에서 요게 바로 B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B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두 지역이 하나는 북반구 쪽에 있고요. 하나는 남반구 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건기는요. 건기는 전부 다 겨울이 건기입니다. 우기는요. 여름이 우기여야 돼요. 그런데 북반구와 남반구의 겨울과 여름의 월이 다르죠. 반대니까. 그쵸?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북반구와 남반구. 자, 이렇게 해서 표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는 여름, 다른 하나 겨울 봅시다. 북반구에서의 여름은 우리가 7월 정도가 여름이죠. 그 다음에 겨울은 1월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반구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여름이 1월이 되겠고요. 겨울이 7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월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으로 이제 몇 번이 정답이 되냐면요. 제가 다른 보기들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같이 할 거고요. 자, 우선 정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먼저 북반구가 보면 얘 지금 한번 보세요. A 한번 보세요. A가 6에서 8월이 강수가 되게 많죠.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자, 여름이 6에서 8월이 강수가 되게 많다. 그렇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예요, 북반구예요? 북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A고요. 나머지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C는 남반구죠? 남반구의 사바나 지역이고 B는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7월. 자, 7월이면요. C는 어떻습니까? C는 7월에 건기죠. C 지역이 건기입니다. 건기가 되는 이유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지역이 B보다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입니다. 이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면서 틀리는 문제니까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우리 지형 문제 중에서 대지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 A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A는 어떤 곳이냐? 바다가 있고요. 이 바다 밑에서 땅이 갈라져 나오는 중앙해령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어떤 곳이냐? 해양판이 육지판 밑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B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막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는 어떤 곳이냐? C는 A랑 비슷한데요. A는 바다에서 갈라진 거잖아요. 얘는 육지가 그대로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요. 두 개가 같이 부딪히는데 이건 육지와 육지가 함께 부딪히면서 자, 이곳에 아주 높은 산을 형성하죠. 요게 바로 에베레스트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자, 여기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고요. 이거 무슨 산맥이라고 하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면 되죠. 자, 요게 바로 D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D는 B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성질의 것들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좀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성질이 다른 것들이 부딪히는 곳에서 훨씬 더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지금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가 가운데 오는 지도를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삥 돌아서, 그쵸?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를 우리가 불의 고리 이렇게 부르죠. 불의 고리에서 화산과 지진이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우리 종교 문제예요. 자, 종교에서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요. 각 종교마다의 특징들, 그 다음에 종교를 이제 누가 먼저 기원을 했느냐, 세계의 신자 수는 누가 더 많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자, 가는 우리 크리스트교 알겠죠? 자, 나는 비옥한 초승달, 쿠란 알겠죠?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그쵸? 이슬람. 자, 다는 뭐 불교죠.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요. 옳은 것은 4번인데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기원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크리스트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트보다 더 빨리 기원한 게 이제 불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신자수, 자, 세계 신자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리스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 힌두, 그리고 불교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요 신자 수도 좀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자, 인구 문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너무 할 게 많은 이제 곳이거든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이 있어요. 우리 요 세 대륙을 보더라도 유럽은 선진국이죠. 선진국들이 좀 모여 있고, 그러니까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심한 지역일 거예요. 자, 아프리카는 가장 후진 국가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곳은 주로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어때요?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은 곳이죠. 라틴 아메리카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망률도 낮아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많아지고, 이제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중에서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양비가 제일 낮아요. 자, 그런데 노년 부양비가 특히 높은 지역, 이게 바로 유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양비가 높고 특히 유소년 부양비가 매우 높은, 출산율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양비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 노년 부양비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데요. 자, 청장년 인구 비율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총 부양비라는 것은 노년 부양비 더하기 유소년 부양비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요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를 합친 막대의 높이가 바로 이 총 부양비가 되겠는데요. 이 총 부양비를 또 구하는 공식은 청장년이 부양을 해주죠. 그 다음에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다 이제 등에 지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총 부양비가 됩니다. 자, 결국 인구의 구성이라는 것은 부양을 받는 노년과 유소년이 있고요. 부양을 하는 청장년이 있고, 요 세 개의 인구를 다 비율상 합쳤을 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과 유소년을 합한 값이 커지게 되면 청장년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년과 유소년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은 결국엔 청장년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 밑에 것처럼 청장년의 비율이 높고 유소년과 노년의 합한 게 낮아진다면 총 부양비는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제 세계 자원 중에서요. 여기는 지금 지역을 보세요.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랑 그다음에 그 중남부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들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요게 칠레죠.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칠레 하면 무조건 구리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에 콩고인데요. 콩고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네, 코발트. 그러니까 콩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여기 브라질이 보이죠. 브라질에서는 뭐가 많이 자원이 나오느냐? 바로 철광석이 되겠습니다. 철광석.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요? 계속 넘어가네요. 자, 브라질은 철광석. 이렇게 이제 끝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뭐 찾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0번. 미국의 공업 지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공업 지역은 크게 우선 두 지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쌤이 꺼놓은 걸 썬벨트라고 하죠. 위도 37도 선인데요. 이쪽은 따뜻한 남쪽 지역과 이제 좀 추운 북쪽 지역으로 나누고요. 요 북쪽 지역이 과거부터 있었던 전통 공업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을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해요. 자, 러스트라는 것은 녹이 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과거 미국의 영광을 보던 그런 산업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세너제이, 로스앤젤레스, 특히 세너제이 같은 경우 여기가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던 곳이죠.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첨단 IT 뭐 이런 곳이 바로 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나 지역에는 자, 여기가 멕시코만이거든요. 밑에 멕시코만. 자, 이쪽에 뭐가 많이 나냐면 석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 나 지역은 석유화학이 매우 발달하는 지역이고요.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나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 5번 이렇게 정답으로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지금 벌써 20분이 넘는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선생님 목소리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1.25배속이나 뭐 1.5배속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은요. 요거는 이제 맨 뒷단원 16강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환경 문제 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파트의 문제들은 뭐 대부분 쉽습니다. 환경들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람사를 하면은 이건 습지와 관련되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유해 폐기물이라고 했잖아요. 유해 폐기물과 관련되는 거는 무슨 협약이냐면요. 바젤 협약입니다. 이상하게 바젤 협약이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체크하고 뒷부분에서 한 번만 그냥 보고 시험 문제 들어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은 이제 우리 바드기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건조 기후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옥 구조가 되겠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거죠. 자,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바로 이곳은 추운 냉대나 이제 뭐 한대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이니까 냉대 지역의 특징은 뭐냐? 연강 수량 대비 연 증발량은 적겠죠. 연 증발량이 많아야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C, D, E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수목의 밀도. 당연히 건조한 사막 지역은 수목, 나무들이 없죠. 그래서 수목의 밀도는 냉대가 더 높죠. 그래서 C와 D 중에 정답이 되겠고요. 이제 연교차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는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 아주 차이가 커요. 근데 연교차는 가장 추웠을 때와 가장 더웠을 때 그 시기, 우리 보통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인데 그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냉대 지역, 우리 동네도 이제 우리 서울 뭐 이런 데가 다 냉대거든요. 우리 냉대 지역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연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큰 거 바로 D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인데요. 13번 우리 세계의 주요 곡물 자원들 밀, 쌀, 옥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뭘 굉장히 많이 하냐? 우리 남미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옥수수입니다. 특히 옥수수는요,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 옥수수 많이 하지만요, 옥수수와 함께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무엇의 곡창지대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밀이죠. 밀. 네, 그래서 B가 밀 되겠죠. 이게 옥수수, 밀. 그러면 C는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쌀이죠. 그러면 쌀을 많이 하는 나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인도가 되겠죠. 나는 인도고요. 밀을 많이 하고 있는 가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렇게 기원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요, 쌀이 가장 높습니다. 자, 쌀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제 이동량은 뭐가 많냐면요, 밀이 많아요. 네, 밀이 많고요. 쌀이 가장 적어요. 이동량은 쌀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4번 우리 빙하지형입니다. 자, 빙하지형도 이런 식으로 곧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빙하지형도 크게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돼요. 빙하에 의한 침식지형과 빙하에 의한 퇴적지형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A 같은 데를 우리가 홀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데를 우리가 권곡이라고 하고요. C는 이렇게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C가 바로 드럼린입니다. 그리고 D는 에스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커. 자, 여기서 홀은과 그러니까 A와 B는 침식에 의한 지형이고요. 깎여 나간 거예요. 빙하에 의해서. 그 다음에 C와 D 같은 경우에는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자, 난민인데요. 난민은 어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어느 지역으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했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폴란드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터키에 가장 많이 난민이 이동하려면 터키 근처의 나라가 돼야 되겠죠. 바로 터키가 요 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A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가가 바로 어디냐?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터키 지역으로 갔죠.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많이 가는데요. 자, 파키스탄이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그 인도 옆에 있는 여기가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그럼 파키스탄과 붙어 있는 요 B가 바로 나가 되겠죠. 얘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금 그 IS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 우리 그때 막 그 사람들 탈출시키고 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우리 최대 수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의 어떤 시사적인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면은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요?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하는 거 석탄이 되겠죠. 자, 우리 에너지 자원 중에서 자, 우리 천연가스는요, 냉동 액화. 여러분들 그 액화된 천연가스 대표적인 게 라이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터 안에 이렇게 액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석탄과 이 천연가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지리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 내용이고 어디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넘겨서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17번입니다. 17번도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세계 이제 특히 몬순 아시아 지역의 분쟁 지역을 보여주는데, 자, A는 중국 쪽에서 여기를 우리가 신장 위구르 뭐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B 지역은요, 인도 북부인데 여기가 바로 카슈미르,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여러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C는 미얀마 지형인데요. 미얀마 자체가 지금 문제기도 하지만 그 전에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미얀마 정부가 되게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로힝야족은 이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얀마 지역은 불교죠. 그러면서 또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 지역은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민다나오도요. 여기도 이제 그 카톨릭을 믿는 그 필리핀 정부와 여기 지금도 이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쪽이 이슬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을 중앙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여기 바로 뭐 이슬람교 신자. 요게 바로 로힝야족이 되겠습니다. 18번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세계 도시인데요. 뭐 여러분 딱 화면 보면 알겠죠. 템스강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런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드슨강, 그다음에 브루클린, 멋집니다. 자, 이게 바로 뉴욕이 되겠죠. 뉴욕. 자, 이 도시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뉴욕은 런던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가 크다. 자, 우리 뉴욕이라고 하면요, 여기 높은 빌딩들. 여러분, 근데 그 옛날에 2000년이죠. 우리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던 모습, 그게 바로 뉴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 받고 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그냥 보면 되겠죠. 여긴 특히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유목 종사자는 줄어들겠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해요.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되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증가합니다. 자, 도시와 촌락의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아, 여기도 그 농촌 지역, 유목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사막 지역과 이렇게 발달된 도시 지역 간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로 이제 몬순 아시아 지역의 아주 독특한 지형들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요 지역, 우리 바로 그 베트남 지역의 하롱베이 지역이죠. 자, 요 하롱베이 지역이 바로 카르스트,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그 다음에 이쪽에 크메르어, 요게 바로 최대 호수, 요게 톤레샵 호수입니다. 톤레샵. 레샤프 이렇게 쓰죠. 톤레샤프 호수. 캄보디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석호, 여기 담나이 석호라고 해서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지금 그 베트남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 그
코니키나발루, 여기 산호초, 요즘 저 대보초 있고 막 그런 지역이죠. 뭐 지형적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반함은 석회암,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평균 수위는 1월이 7월보다 높다라고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때에 이제 수위가 높아지겠죠. 여기는 북반구 지역이고 7월에 비가 많이 오죠. 틀렸고요. 딕은 사주 성장으로, 이 석호라는 건 사주가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고위도의 수온이 낮은 해역에 주로 분포한다. 산호는요, 따뜻한 바닷물에 사는 거예요. 열대 해안에 주로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대강 했어요. 정리 아주 꼼꼼하게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꼼꼼하게,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 정리하는데 그냥 흐름만 타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자 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데를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세계지리 모두 다 1등급을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